그러면 단점에서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을까요? 뭐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? 제일 큰 거는 비용이죠. 일단 로봇 수술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기구나 소모품들이 있게 돼요. 뼈의 정렬을 확인하는 센서라든지, 그다음에 로봇에서 절삭을 위해서 필요한 절삭기 이런 것들 다 소모품에 해당됩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들이 로봇 수술을 하는 환자에게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. 근데 과연 그렇다면 그 정도 가격 차이를 정말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?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게 제일 로봇 수술의 단점이긴 합니다. 비용이다. 오케이요. 저도 동의합니다. 사실은 똑같다면 비용이 싼 게 당연히 좋으니까요. 그리고 그 로봇 인공관절을 한다고 해서 로봇이 굉장히 빠르게 착착착 진행되는 것은 아니거든요. 그게 수술 시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팅하는 그리고 가이드를 찍는 그런 과정들이 추가적으로 있고, 또 로봇이 절삭을 하는 과정이 그렇게 빠르지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술 시간이 더 짧아진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. 우리가 길어지죠. 워낙 숙련된 의사가 하는 인공관절 수술에 비해서는 우리가 더 늦어지면 늦어져도 빠르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근데 추가적으로 단점을 말씀드리면 물론 그런 일이 많아서 안 되겠지만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재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근데 아직까지는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이용해서는 재수술을 하는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. 사실 훨씬 난이도가 더 높은 게 재수술인데 아직까지는 로봇 인공관절이 거기까지는 커버를 못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로봇의 기계의 오류잖아요. 물론 사람도 잘못할 수 있지만 기계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기계를 다 사용하지만 기계가 분명히 오류를 일으키잖아요. 그거에 대한 것 때문에 사실 저도 이제 이 로봇 인공관절을 해봤던 사람으로서는 하다가 순간 멈칫하고 기계를 멈췄던 적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래갖고 다시 한번 세팅을 했는데 불구하고 기계가 오류가 되면 그게 어쩔 수 없이 손으로 바꾸는 것도 생기기도 하거든요. 실제로 저희도 눈으로 목도하고 있거든요. 중간에 기계가 오류될 가능성에 대한 것도 좀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긴 듭니다. 뼈 손실이 적다, 상처 크기가 출혈량이 적다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은 아주 유의미하게 좋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. 단점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서는 가장 고도였던 게 역시 비용 문제. 그 다음에 이제 기계나 오류나 재술각 이런 합병증이 생겼을 때 대처의 문제, 그 다음에 술 시간도 우리가 조금 더 걸릴 수 있다, 이런 것들이 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현재까지 느끼는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유를 해본다면 이럴 것 같아요. 우리가 택시 운전을 한다고 쳐요. 운전을 해서 가는 일이 매일매일 있다고 칩시다. 그 과정을 아직까지는 매우 비싼 가입비를 내고 T맵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인 거예요. 물론 만약에 기술이 더 발전해서 자율주행도 가능하고 정말 빠르게 모색해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가는 날이 아니죠. 그때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텐데 그게 약간 현재 로봇 인공관절 수술과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. TV에서 받으신 거 아니죠? 이게 특히나 무릎 인공관절,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은 정말 오래된 수술입니다. 데이터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너무너무 많은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것도 수십 년간에 축적된 그런 노하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매일같이 가는 길, 정말로 잘 닦아놓은 길, 정해놓은 그런 길이 있는데 그거를 진짜 비싼 가격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 시도와 같다. 저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. 그러니까 언젠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장점을 더 살리고 단점을 더 줄이는 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긴 들어요. 아직까지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했을 때가 일반적으로 로봇 없이 수술을 했을 때 비교했을 때 더 좋은 장점이 없는 것으로 아직은 밝혀져 있고, 오히려 어떤 연구에서는 오히려 로봇 수술이 수술 시간이 더 길어지는 단점이 있었다라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. 사실 이게 논문이라는 게 어느 논문에서는 이게 더 좀 좋을 수 있다, 장단점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. 그 과정에서 우리 의사들이 가장 동의하는 것은 가장 대규모 스터디들, 가장 우리가 스터디 모델이 좋은 것들을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거든요. 로봇 인공관절이 일반 인공관절 수술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이게 사실은 팩트고요. 만약에 그게 더 우선할 정도의 그런 논문이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. 환자분들을 위해서. 근데 그게 차이가 없는데 또 불구하고 여러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그게 좋다고 얘기하는 건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우위가 있다. 모든 병원에서 사실 그걸 하고 있을 것이고, 대학병원에서도 로봇을 하는 데가
거의 없죠. 네, 막 도입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나란 데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뭐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늘 가장 좋은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고 한다면 저희 우리 클래스 병원에서는 일반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것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도 로봇이 절삭하는 만큼 정확하게 절삭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네, 그게 베테랑 서전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. 약간의 비유를 하나만 하면 요즘 핫한 게 뭐 챗 G-T 아니면 뭐 재민 뭐 이런 것처럼 다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좋을 때도 있지만 오류가 나타날 때도 있고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. 로봇 인공관절도 좋은 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로봇 인공관절은 아직까지 개발이 되고 상용화가 된 지 그 기간이 짧습니다. AI랑 비슷하게 아직은 정착화가 되고 완벽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랑 좀 비슷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여러 원장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. 이해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약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을 최선의 치료 방법으로 진료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헤라 클래스!